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충페이충 지음, 권소연 옮김, 미디어숲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분노라는 가면을 쓴 진짜 감정 6가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분노는 사랑에 대한 호소이며 관계에 대한 갈망이다. 이렇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당신이 분노하는 이유는 두려움, 억울함, 나약함, 막막함 등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해서다. 내 안의 분노를 이해하면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마음속 미움의 화살이 특정인을 향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의 눈이 멀어버리고 분노 망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벌을 받거나 불행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서 괴롭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분노에 빠져 있구나 알아차려도 순간뿐 금세 증오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어떻게 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분노라고 하면 다 같은 분노인 줄 아는데요. 사람마다 분노가 일어나는 씨앗, 뿌리가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잿더미가 되지 않고 탈 것이 되어서 그것이 분노라고 하는 불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난 다음에 그 분노를 잠재우는 것은 공통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사람마다 해결되지 않은 나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분노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땔감을 상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어떤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신지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서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서 이 책을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좋은 문장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고 들어가면 읽겠습니다. 당신은 분노할 자유가 있다. 분노할 자유란 분노를 생각하고 분노를 억누르고 분노를 분출하고 분노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남이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도 당신 스스로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토마스 아켄피스. 화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은 뒤로 미루는 것이다. 노만 빈센트 필. 이성을 잃는 것은 진정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즉, 건전하게 생각하는 능력을 잃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균형 잡힌 결정 능력을 잃는 것이다. 조지 스위팅. 자, 그러면 들어가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익숙하고도 낯선 감정, 분노. 분노는 우리에게 익숙하고도 낯선 감정이다. 분노는 거의 매일 우리와 함께 하기에 익숙한 감정이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분명히 드러내지만 어떤 사람은 은근하고 애매하게 표출한다. 불같이 화내며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수가 줄고 냉랭해진다. 어떤 방식으로 분노를 드러내든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서 자주 일어난다. 그렇다면 분노가 낯선 이유는 뭘까? 우리는 대개 자신이 분노했다는 사실은 알지만 분노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분노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
그 배후에는 억울함, 기대, 심판, 무력감, 두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분노를 표현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그 배후에 담긴 정보를 이해하는 데는 서툴다. 분노 안에도 사랑이 존재한다. 분노에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위한 마음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나를 찾아온 많은 내담자가 배우자, 부모, 자녀, 상사, 동료, 낯선 사람에게 분노한다고 말한다. 이 분노 때문에 그들은 괴롭고 무력감에 빠진다. 그런데 이들은 화를 내거나 꾹 참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듯하다. 많은 관계가 분노 때문에 망가지고 많은 일이 분노 때문에 수포로 돌아간다. 하지만 분노에 따른 결과가 꼭 실패로 연결될 필요는 없으며 또 다른 더 좋은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나도 분노라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표출하지 못할 때가 있다. 또 당연하다는 듯이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놀랄 때도 있다. 나 자신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그 배후에 나도 모르는 놀랍고 풍부한 세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분노의 근원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할까? 분노의 배후에는 동력이 많고 정보가 복잡한데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왜 적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의 과정을 탐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 분노 살펴보기와 분노 분석표를 통해 자신의 분노를 새롭게 인식하고 분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분노 뒤에 숨어있는 6가지 원인 감정. 1번, 분노는 심판이다. 상대방이 나의 기준이나 규칙에 어긋날 때 분노한다. 그럴 때 나는 신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화를 낸다. 나는 맞고 상대방이 틀렸으므로 상대방이 변해야 한다. 이것이 분노의 첫 번째 원인 감정이다. 2번, 분노는 기대다. 자신의 요구나 기대가 좌절될 때 상대방에게 분노한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고 나의 조력자가 되었으면 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낸다. 상대방은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분노의 두 번째 원인 감정이다. 3. 분노는 자기 요구다.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향한 요구다.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뿐이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모두가 자신이 정한 바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여기는데 이는 분노의 세 번째 원인 감정이다. 4. 분노는 감정의 연결이다. 분노할 때 그 배후에는 억울함, 두려움, 무력감 등 나약한 감정이 존재한다. 분노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런 감정을 들여다보고 다독여 주길 바란다. 분노는 타인 역시 자신의 내면과 같이 억울함, 두려움, 무력감과 같은 감정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타인이 분노한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나는 무력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 같은 무력감을 느껴야 한다. 이는 분노한 사람의 네 번째 원인 감정이다. 5. 분노는 두려움이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큰 위험을 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분노의 배후에는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 두려움이 존재한다. 그래서 분노는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타인을 보호하기도 한다.
나와 상대방 모두 나쁜 상황을 불러오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분노한 사람의 5번째 원인 감정이다. 6. 분노는 사랑이다. 분노의 배후에는 헌신이 자리한다.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 많은 것을 바친 만큼 상대방 역시 나에게 많은 것을 바치길 바란다. 상대방의 사랑을 얻고 싶어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사랑을 바친다. 그래서 많이 헌신하는 사람은 쉽게 분노한다. 하지만 헌신과 보답은 완전한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헌신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해도 지극히 정상이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길 원한다. 이는 분노한 사람의 6번째 원인 감정이다. 누구에게나 분노할 자유는 있다. 분노는 나쁜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를 억누르거나 충동적으로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야말로 변화를 이끄는 최고의 길이다. 분노가 지나간 후 혼자 있을 때 복귀하고 돌이켜보면서 자신에게 왜 분노했는지 물어보자. 성장은 무지에서 깨달음을 거쳐 통찰까지 가는 과정이다. 어쩌면 이렇게 많은 것을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치는 다 알아도 여전히 화가 나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변화가 낯설 수도 있다. 변화는 단일한 시각에서 다원화된 시각으로의 전환이다. 변화를 바란다는 의미는 반드시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해도 된다는 뜻이다. 분노를 새롭게 인지하면 선택사항이 하나 더 늘어난다. 단순히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심층적인 측면에서 분노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기존의 단일한 시각은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반면 새로운 시각은 낯설고 이상하고 의심스러우며 거부하고 싶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불편할 수도 있다.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기존의 틀대로 분노해도 된다. 나중에 감정이 사그라들고 에너지가 회복된 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때 나는 어떻게 했고 왜 분노했는가? 그 과정에서 나는 조금씩 단단해지면서 나를 이해할 가능성이 커진다. 당신은 분노할 자유가 있다. 분노할 자유란 분노를 생각하고 분노를 억누르고 분노를 분출하고 분노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책은 주로 타인을 향한 분노에 대해 다룬다. 자신에 대한 분노도 같은 원리이므로 이왕이면 유추를 통해 자신의 분노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길 바란다. 저자 충페이충. 우리는 분노를 일방적으로 억누르거나 아니면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이런 방식으로 분노를 다루고 있는데 분노를 다루는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첫걸음이 분노를 이해하는 것이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감정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 말고도 또 분노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분노라고 하는 에너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자 강력한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그 감정에 과연 용도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용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인간은 대부분, 중생은 대부분 생존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대략 맞습니다. 아마도 분노는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힘 중 하나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노할 때 우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약자였던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이 분노라고 하는 힘을 분명히 사용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분노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인류사의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은 전부 다 그 기반되는 감정이 바로 이 분노입니다. 분노, 분심.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자는 분노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시다가 그만 입을 대었다. 이때 느껴지는 통증은 나의 입술이 화상을 입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면 얼른 찬물을 한 모금 마시고 통증을 완화한다.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는 꼭 필요한 감각이다.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셨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더 무섭지 않은가? 입술이 화상을 입어도 깨닫지 못하고 상처가 더 심각해져도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의 통증은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다. 분노 역시 신호다. 분노는 괴로운 감정이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알려주므로 의미가 있다. 이때 분노를 억누르거나 표출하는 방법 말고도 그 순간의 분노에 대해 생각해 보는 방법도 있다. 직면한다는 뜻이죠. 나의 마음은 무엇을 겪었는가? 나의 삶,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분노는 나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분노가 아니라 마음속의 진짜 문제다. 마음속부터 변화를 준다면 더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다. 분노가 자신을 더 이해하고 강하게 만드는 기회이자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분노라는 신호가 전달하는 정보를 탐구하고 해석하여 마음속 진짜 문제를 해결하면 분노 신호도 깜빡임을 멈춘다. 그러면 분노라는 감정이 준 선물이 고마울 것이다. 분노에 대한 탐구는 다음 6가지 측면에서 전개할 수 있다. 분노 안의 심판, 분노 안의 기대, 분노 배후의 자기 요구, 분노 안의 사랑, 분노 안의 상처, 분노 안의 욕구. 이는 이 책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분노를 탐구할 때의 장점은 명확하다. 분노 탐구는 자신을 이해하고 더 강하게 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하지만 분노 탐구에도 한계가 있다. 아무 때나 분노를 탐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분노 탐구가 언제나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따금 자신만의 세계에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처리해야 하는 일도 있다. 심리적으로 굳건할 때 분노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우리는 어느 순간 마음이 매일 취약해질 때가 있다. 그저 위로받고 보호받고 싶을 때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 분노를 탐구한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몸을 수술하듯 내 몸 안에서 또 다른 자아를 끌어내어 자신의 분노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나는 분노가 지나간 후에 분노에 대해 탐구하라고 제안한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해 탐구를 강행할 필요는 없다. 분노가 지나간 후 에너지와 여력, 관심이 있을 때 다시 상황을 복귀하며 그 당시의 분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도 충분하다. 이 분노는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가?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분노는 사실 하나의 도구다. 게다가 아주 큰 에너지를 지닌 도구다. 이 에너지를 파괴력이라고 부르며
분노의 공격성과 파괴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 파괴력도 하나의 에너지다. 이를 잘못 사용하면 피해를 낳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창조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분노를 이용할 줄 알면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분노에 대한 내재적 탐구를 마친 후 분노를 이용하면 인격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람은 분노를 통해 차츰 자신을 알아가고 분노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다. 분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분노할 줄 모르는 것은 전혀 다르다. 분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분노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분노할 줄 모른다면 단순하게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분노를 삶의 에너지로 바꿨을 때 상대방을 변화시켜 만족감을 얻는다. 업무를 게을리하는 직원에게 분노를 드러내보자. 이때 당신의 분노는 직원이 문제를 인식하고 업무에 성실히 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고다. 남편이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면 분노를 표현해서 남편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책임과 의무를 각인시킬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분노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폭탄이 무조건 다 산을 깎고 길을 허물지는 않는다. 분노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상대방은 꿈쩍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분노를 이용해 상대를 변화시키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더 훌륭한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방법이 없다면 자신의 능력 안에서 분노를 이용해보자. 분노가 다른 사람을 바꿀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특별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은 분명하다. 경계를 지키고 상처를 피할 수도 있다.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감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분노해야 한다. 당신이 분노하면 그 사람은 즉시 입을 닫고 존중해 줄 것이다. 친구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분노할 수 있다. 그 친구는 자신의 행위가 불편함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개인의 경계도 국경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 다른 사람의 침범을 막아야 한다. 물론 내재적인 에너지가 충분해서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경계를 지킬 수 있다면 부드러움과 결연함만 발휘하면 되지 분노를 이용해 경계를 지킬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재적인 힘이 약하면 분노를 이용해야 한다. 관심과 사랑을 얻는다. 남편이 휴대전화만 붙들고 있거나 게임만 하거나 야근을 핑계로 매일 집에 늦게 들어올 때 아내가 분노하면 남편은 수중의 일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집중하려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화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은 영원히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른다. 많은 부모가 순종적인 자녀를 바라지만 사실 그런 자녀는 부모에게 소홀한 대접을 받기 십상이다. 분노의 에너지가 창조력이 된다. 분노의 에너지를 다른 분야로 옮기면 놀라운 창조력으로 승화된다. 운동은 분노를 표출하는 흔하고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다. 기분이 안 좋을 때 달리기를 하면 마음이 진정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복싱, 달리기 등은 확실히 분노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강도의 운동은 공격성을 완화할 수 있다. 요컨대 운동을 통해 분노 에너지를 신체 건강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사람은 분노하면 가끔 이성을 잃고 행동하기도 한다. 물건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한다. 또 먼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번지점프를 시도하기도 한다. 평소 쉽사리 사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분노 상태에서는 과감히 행동한다. 그런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과 주의 전환을 통해 분노를 억누르는 것은 전혀 다르다. 분노의 에너지를 기분이 좋아하는 일로 옮기는 경우 그 일을 하면서도 분노를 잊진 않는다. 분노를 이용해 새로운 창의적인 활동을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분노 에너지를 집안일이나 회사 업무 등으로 돌려 분노를 잊고자 한다면 그것은 억압행위이다. 과거의 패배를 서력하고 긴 시간 갈고 닦으며 전보다 분발하기 위해 분노가 밑받침이 된다. 거대한 향상심은 억울함, 모욕감, 미움 등의 감정에 기대어 형성된다. 패배를 인정할 수 없어와 같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원한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 남몰래 경쟁하며 자신의 공격성을 해소한다. 분노를 이용할 때는 전제가 있다. 바로 분노를 받아들이고 허락하는 것이다. 분노에 맞서지 말고 분노와 함께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야생마를 다루듯 분노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 그리고 분노를 이용할 때 행동이 정상적인 방향과 멀어졌다면 바로 행동을 멈추거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말을 길들이려면 적절한 방향으로 가면서 속도를 높여야 한다. 하지만 말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날뛰면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본문 내용을 읽는 건 여기까지로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힌트 내용들을 정리해서 읽어드릴게요. 분노 뒤에 숨어있는 6가지 원인 감정, 이거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1번, 분노는 심판이다. 일종의 진리감, 정의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분노는 기대다.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대가 과잉한 것, 기대 과잉이 문제입니다. 3번, 분노는 자기 요구다. 나에게 요구하는 걸 타인에게도 요구하는 것이니까 일종의 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분노는 감정의 연결이다. 내가 이러니 너도 이래야 한다. 내가 안 좋으니 너도 안 좋아야 한다. 이런 동질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5번, 분노는 두려움이다.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분노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6번, 분노는 사랑이다. 사랑하고 헌신한 만큼 더 크게 리턴이 돌아오지 않을 때 분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자신의 분노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흔히 분노를 참을 수 없을 때 하는 실수들 한번 본다면 1번,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 상대방을 비평하는 경우가 있고요. 3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내면을 막 적극적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번, 이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막 폭력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충동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조절 안 되게 분노를 내비치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분노라고 하지 않고 해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들에게 실질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나쁜 버릇은 꼭 고쳐야 돼요. 분노를 조금 더 우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또 표출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분노를 이해하고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잘 배운다면 분노가
본연의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분노를 잘 승화시키면 상대방을 변화시켜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둘째는 자신만의 경계를 지키고 상처를 피할 수 있다. 셋째는 관심과 사랑을 얻을 수 있다. 넷째는 어떤 어려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분노라고 하는 에너지를 무작정 억압하고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숨기기보다는 그러다 어차피 터지거든요. 그래서 실수해요. 그것보다는 이 큰 에너지를, 이 거대한 에너지를, 이 잠재력이 무한한 에너지를 본심으로 써서 나를 개발하고 잘못된 것을 바꾸기도 하고 무엇인가 이 창조적이고 건강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승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명상 관련되어 있는 책들 속에서 간단한 명상 기법을 배우셔서 막 급박하게 증오의 불길이 타오를 때는 그 불길을 잠시 멈춰둔 뒤에 좀 진정시킨 뒤에 자신의 분노가 어떤 원인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어떤 습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잘못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관찰해서 자신의 마음속 분노의 습관을 좀 교정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노나 해악이 아니라 분심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책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